안녕하세요. 성장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입니다. 긍정과 선의가 잠재의식의 힘을 키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얻는 것 그 이상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건강 상태가 좋고 개인적, 업무적, 인간관계를 튼튼히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지적, 정서적, 영적 발전을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 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진정한 행복과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운명이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한다. 어떤 이들은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고 믿고, 어떤 이들은 각자가 삶의 뜻과 목표를 정의할 책임을 진다고 믿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현세에서 타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희생해야 그 보상으로 내세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바로 지금의 삶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잠재력이 실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표현하고 우리를 둘러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최고로 잘하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이들은 대개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열정적이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데 많은 투자를 쏟아붓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성공한 사람이라 여긴다. 대개 이들은 딱히 부를 적극적으로 좇지 않는데도 매우 부유하다. 이들은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열정을 추구하다 자연스럽게 부를 얻었다. 선의는 늘 악의를 이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다음 내용을 마음속 깊이 확언하라. 나는 오늘 그리고 매일 점점 더 큰 신성한 사랑, 빛, 진실,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나와 인연이 닿은 모든 사람을 도와줄 것이며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진리를 확언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로 일어날 것이며 예상치 못한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따라온다. 카우아이라는 섬에 살던 제니라는 여성이 내게 편지를 보냈다. 제니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깊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녀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파혼을 하고 나서부터였다. 제니는 항상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제니와 면담하며 나는 그녀가 빛나는 성격을 지닌 활기찬 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니는 열정과 기쁨이 넘치고 섬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득 지닌 젊은이였다. 나는 제니에게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확언, 이것을 적어보냈다. 제니는 이 진리를 매일 아침, 오후, 밤마다 10분 동안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외웠다. 제니는 박사님께서 편지에 적어주신 지침을 따랐더니 저의 내면이 빛으로 변했어요 라고 말했다. 제니는 이 진리를 긍정할수록 진리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점점 가라앉아 자유, 내면의 평화, 안정감, 자신감, 보호로 발현된다는 사실 또한 믿고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마음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제니가 겪던 두려움은 10일 만에 모두 사라졌다. 제니는 위협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형태를 띤 무언가를 창조할 힘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감사의 법칙에 따라라. 마음을 풍요와 일치시키는 과정은 감사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부를 불려주는 감사의 법칙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둘째, 생명의 근원은 내 생각의 본질에 응답한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과 나를 연결한다. 이때 감사함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감사의 법칙이다. 결과를 얻으려면 법칙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무한한 풍요가 존재함을 믿어라. 다음으로 생명의 근원이 모든 필요와 욕망을 충족해준다고 믿어라. 마지막으로 깊은 감사를 느낌으로써 생명의 근원과 깊은 관계를 믿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는데 한 번 성공했던 사람 중 많은 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 다시 빈곤에 빠진다. 관대한 선물을 요구해 받은 뒤 그 선물을 가져다 준 생명의 근원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 그 근원과의 연결이 끊겨 멀어지는 것이다. 근원과 가까이 지낼수록 더 많은 좋은 것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간직할 때 근원에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도 명심하라.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온 우주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나의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내용이 외부 세계에 표현된다.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면 마음이 고양되고 마음속에 선함이 피어난다. 베풀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이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한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다음과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원하던 것을 받은 뒤에도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생각과 의심이 사라진다. 믿음은 감사에서 비롯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찬 마음이고 기대는 믿음이다. 감사를 표현할 때 뻗어나가는 감정은 믿음의 표현이다. 생명의 근원과 더욱 가까워진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것이므로 근원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한다. 즉, 감사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모두 끌어당기는 일이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는 태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매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연습하라. 그러면 선의를 향한 감사와 기대가 마음속 더욱 깊은 층까지 파고드는 길을 찾아낼 것이며 그 속에서 씨앗처럼 자라날 것이다.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라. 삶의 목적은 바로 지금을 즐기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표현하고 우리를 둘러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최고로 잘하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이들은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열정을 추구하다 자연스럽게 부를 얻었다. 사랑은 언제나 증오를 이기고 선의는 늘 악의를 이긴다. 사랑은 질투심, 타인의 증오,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는 용매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이를 향한 사랑과 선의가 남는다. 타인이 뱉는 위협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발언에는 무언가를 창조할 힘이 전혀 없다. 다만 내 마음속에서는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따라오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이 따라온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생각뿐이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것이므로 근원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한다. 즉, 감사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모두 끌어당기는 행위다. 항상 즐겁게 살고 풍요를 누리는 비결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풍요로운 삶이 나와 내 주위를 그저 흐르도록 두어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자신과 타인의 삶에 무한한 풍요를 사용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라. 네, 여기까지 조셉 머피의 책 1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직접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확언. 아무것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내가 신성한 생각을 할 때 무한한 힘이 나의 선한 생각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것은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항상 영적인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셉 머피가 말한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비단 어떠한 종교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그 마음을 대부분 다 느껴보셨을 건데요.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따스함을 느끼고 그 자체로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감사하기 참 어려울 때도 너무 많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환경들을 향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상황마다
그 대상을 향해서 끝없이 분노하고 끝없이 저주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사실은 돌아오는 것은 내게 부정적인 감정만이 남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분노와 저주, 복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누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강하며 지속적으로 좋은 감정을 누리며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분들에게서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울 것은 조셉 머피는 그 감사의 에너지가 결국은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응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결국 좋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많은 어떤 지도자 같은 분들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적극 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모든 이유들을 꼭 모르더라도 꼭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감사거리가 있으셨나요?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게 있었던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 그냥 그 자체에 한번 감사해보는 것부터 해보시면 어떨지 제안 드려봅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들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일상 속에서 충분히 감사의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그 좋은 에너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